법정 구속만은 안 됩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 25년.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국민 판사. 이진관 판사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박성재 씨는 나올 때 88입니다. 뭐 그냥 뭐 나와. 이 양반 살아있으면 나오기는 해야지. 검찰도 내란에 가담한 좀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수사를 안 했네? 각주에다가 딱 붙였네. 이상하잖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내란 당일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진관 판사가 이걸 딱 집은 거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였던 그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성재 얘기나 하자고요. 박성재 이제 25년 먹었는데 25년 맛있게 쳐드셨는데 옛다 이놈아. 25년. 그렇지. 이진관 판사가 냅다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뭐 뉴스사이킥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박성재가 63년생이더라고요. 네. 네. 브래드 피트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최수종 씨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근데 새삼스레 이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어. 근데 일단 특검이 20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5년 더 얹어가지고 이진관 판사가 이제 25년 구형을 했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25년을 선고를 딱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구속되나? 표정이 흔들리더라고. 네. 그러더니 박성재가 딱 일어섭니다. 저는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제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제가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아직 뒤에는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아니 당연히 그 얘기겠죠. 법정 구속만은 안 됩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겠습니다. 착하다. 이진관 판사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아, 막 모든 판사님들이 다 이러셨으면 너무 좋겠네, 정말. 네. 아이 뭐 화끈했습니다. 야, 사실 김건희로부터 부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박성재가 영향력을 좀 행사한 것 아니냐. 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공소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검이 수사할 게 아니고 그렇지. 경찰이 수사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 혐의점들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한겨레가 좀 표를 만들어놨더라고. 네네네. 그걸 잘 만들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싹다 거잖아. 유죄. 네. 출입 금지 주요 정치인들 아, 네. 출국 금지 그 대비해가지고 출입국본부 직원 그 대기하라고 해 이 지시한 거 있잖아. 요거 유죄. 그다음에 교정시설 야 그 맨 놈이나 가둬둘 수 있는가 좀 알아봐. 지시한 거. 네. 요 유죄. 그리고 계엄 합수부 네. 합수본 여기에다가 검사 검사라든가 네. 요거 파견할 수 있도록 야 좀 얘기 좀 해봐. 요런 거 다 유죄 인정받았습니다. 싹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도합 25년. 5년이죠. 25년이면 이 사람이 지금 63세더라고요. 63세인가? 그쵸. 63세. 세상 브래드 피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동갑입니다. 어쨌든. 아니 뭐 그래도 브래드 피트는 배우니까 네. 관리를 좀 했을 거 아니야. 네. 이 양반은 뭐 네. 관리라기보다는 권력 관리만 하셨겠지. 그렇죠. 그런 쪽으로 네. 관리를 많이 했겠지. 그 세상 제가 엊그저께 KBS에서 수종이 형 만났는데 수종이 형 브래드 피트 못지 않아요. 심지어 브래드 피트보다 한 살 형이거든요. 예. 우리 세대 약간 위세대의 모든 남성들의 적이었죠. 아 그렇죠. 지금도 적입니다. 지금도 적이에요? 예. 야 어지간하면 그거 풀릴 때도 됐는데 끝까지 안 풀리는구나.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예. 그분이 요즘 연극을 하는데 예. 연극을 하는 이유가 하이라 씨가 연극을 해서래요. 이런. 예.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하이라 씨랑만 통화를 하는데 뭐 자녀들이라든지 근데 한 달에 통화 시간이 엄청 많이 쓴답니다. 뭐 부러웠어? 예? 부러웠어? 아니야.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거는 예. 우리가 하이라 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돼요. 아하. 행복하신가? 뭘 들어봐요.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시겠죠. 예.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박성재 씨는 나올 때는 88입니다. 뭐 그냥 뭐 나와. 이 양반 살아있으면 나오기는 해야지. 뭐 나와. 88 정도 됐는데. 좀 되면 거기가 더 익숙하고 편하겠지. 그럼. 그래. 소시앵크 탈출. 브룩스처럼. 우리 네. 그 브룩스처럼. 네. 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나 여기가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한 88세쯤에 네. 인질극 한번 하시고 한 10년 더 계시면 돼요.
아니면 법원에서 약간 예우 차원으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더 계시고 싶으세요? 아 그럼 무료로 더. 아 법무부 장관 우대. 무료로 더 계실 수 있게. 야, 그 세금으로? 돈 받아야죠. 이 착복해 놓으신 분이 돈이 꽤 될 텐데 일단 숙박은 무료지만 그렇죠. 식사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방이야 뭐 그냥 남는 방에 쳐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 이진관 판사 예전에 무슨 웹툰을 웹툰이 아니라 저 카툰 만평을 본 적이 있는데 사법부라는 추락의 현장에서 이진관 판사만이 유일하게 이걸 자꾸 버티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진짜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국민 판사 이진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제 기존에도 검찰 구형보다 이제 센 형들을 그쵸. 했는데 그 센 형들을 뭐 기분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나오는 뭐 보도지상에 보이는 거 보면 다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에 박성재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게 국헌불란의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그 일을 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내란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배팅을 했다.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사실은 준엄한 꾸짖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거기 바리바리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여들었을 때 결국에는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후에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논의를 할 것인가? 거기서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대책 논의를 했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내렸고요. 그 삼청동 안가로 가기 전에 딱 내란이 좀 안 되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당정청이 아니고 당정대였잖아. 그렇죠. 대통령실 용산에 있었으니까 네.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야 비상계엄 정당성 논리 좀 이런 거 확보해 이런 거를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당시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법률 비서관 이런 선수들이 한정화 이런 선수들이 실무를 맡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문건을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럼 문건 초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문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걸 박성재가 딱 보고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이제 요걸 들고 네.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었죠? 거기 이제 뭐 이상민도 있었고 이완규 있었고 네. 김주원도 있었고 김주원도 이래가지고 이제 쓱 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진관 판사가 야 니네 여기서 대책 모임 한 거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그렇죠. 중요한 모임이었다라고 판단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안가 모임이라는 게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새벽 그때 모였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쵸.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에게 돌리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안 등을 논의됐다. 그쵸. 이게 요 내용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 모의도 함께 했고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도 스스로들이 대통령실 내의 민정수석과 법률 비서관이 그것을 정리를 했고 네. 그렇죠. 정작 12월 3일 밤에 그렇게 일으킨 다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니까 또 모여들어서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까지도 했죠. 연구를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코어다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그렇게 당정대 회의했고 안가에서 야 이렇게 비상계엄 정당 혹시 책임지우는 거면 김용현 네가 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그 다음 날에 변호사 선임했어.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라는 로펌이 있어. 대륙아주. 아주 큰 곳입니다. 네. 여기도. 네. 근데 여기 관계자와 김주현 민정수석이 두 차례 통화를 하거든. 그러고 나서 왜 통화를 했을까? 뭐 법률적으로 야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내 피셜 때리면 김용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이제 왁구가 짜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다음에 김주현이 그 다음날 법무법인 대륙아주랑 통화를 했는데 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용현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네. 그 법률 대리인 니네 쪽에서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3일 뒤에 실제로 김용현이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지현하고 대륙아주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게 그렇지. 선임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 그 자살 추사한 거야. 흔히 말해서 딱 떨어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밝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시간이 그리고 짜증나지. 이게 네. 너무 뻔하고 합리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그때 일단 이진관 판사가 인정한 게 이 박성재 판결문에서 이게 판결문이 완전히 안 나오게 했는데 보도만 놓고 보면 그때
그때 심우정이 검찰총장이었잖아. 박성재가 심우정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심우정이 전화를 받지. 검찰총장이 전화를 받아. 근데 박성재 지금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잖아. 그렇지. 얘 내란 성공할 거 알고 이런 조처들을 취한 것이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각주를 붙여. 야 근데 박성재 네가 당시 심우정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역을 쭉 따라가 보니까 박성재 전화를 받고 심우정이 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장 김태은이라고 전화를 해. 그리고 그 김태은은 또 전화를 받고 나서 대검 공공수사부 과장한테 또 전화를 해.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지시 전화가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거야. 계단 타고 내려오고 나서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각주를 붙입니다. 검찰도 내란에 가담한 좀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어허. 특검이 수사를 안 했네? 각주에다가 딱 붙여놔. 그래서 특검이 심우정을 소환해요. 소환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통화 내역을 보니까 분명히 검찰 냄새가 나. 근데 봤더니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각주에다가 이거를 밝힙니다. 아하. 꼼꼼합니다 이진관 아니 판사. 그러니까 사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특검에서 지금 이제 특검이지만 검찰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을 것이고 변호인단이 변호를 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이걸 다 보는 거잖아. 그렇죠. 다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에게 수사를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변호인단에게 더 많은 증거를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론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판사들은 그런 것을 애써 덮어가며 그런 게 비어 있는 거거나 뭐 혹은 수사가 덜 돼 있는 것들을 맞아요. 애써 그냥 쌩 깠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더 우호적인 판단을 내려줬었거든. 근데 이진관 판사는 적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당일에 통화를 했는데 검찰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상하잖아. 이상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상한 정황들이 있는데 특검이 움직이질 않아.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내일 심우정을 소환한다고 하니까 이 소환하는 혐의가 있을 거 아니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하니까 소환하는 것도 웃긴 거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뭔가 하나씩 찾아가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고 하는데 시간이 일정 시간 필요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1차 특검이 있었던 내란 특검 당시에는 이게 의심의 수준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증거들이 쌓였지 않았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통화 목록이라든지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거 아니에요. 심우정이 직접 수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도 그쵸. 검찰 내부 혹은 수사관 등등을 통한 또 뭐 주변 정황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에서 이진관 판사가 그 자료를 다 보았을 때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맞죠. 사실 조은석 특검이거든. 네. 이게 지금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요 수사를 한 거예요. 내란 특검은. 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었는데 조은석 특검도 검사 출신이잖아. 그래서 왜 심우정하고 박성재하고 통화한 거는 이미 보도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쭉 지금 검사들이 왜 우리가 그때 한참 얘기한 거 있잖아. 갑자기 선관위에 포렌식 전문가 예. 가 준비하고 막 통화하고 방첩사나 통화하고 야 이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혹시 검사라고 또 봐주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던 시기였으니까 의심하지 말자 해가지고 힘 실어주자 해가지고 이 부분 언급을 안 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이걸 딱 집은 거죠. 야, 니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 지금 2차 종합특검은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부분.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게 내란의 종료 시점을 다르게 특정을 하는 겁니다.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던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윤석열이 나중에 한 3시간 4시간 있다 나와가지고 뭐 해제합니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는 시점으로 보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는 시점으로 보자면 그 1년의 과정 그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건 내란의 동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게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했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체포를 막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죄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가 됐는데 이게 뭐 시간으로 계산하고 막 날짜로 계산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위원회 계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그때 마지막까지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거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면 바로 다시 들러간다. 그때 우리 토요일 날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 방송하고 있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우정이 그리고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또렷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불러서 조사해야지.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직위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네. 직위원은 판사기 때문에 법률상 뭐 위배된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구속 기한, 뭐 시간이냐 날짜냐 그 해석이라는 건 대부분의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사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없습니까? 그건 네가 해. 사적으로 내가 직위원 좀 만나보면 안 될까? 아니 근데 나는 어제 25년 이진관 판사가 때리는 거 보면 딱 그게 난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 박성재를 특검이 구속을 2번이나 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영장을 청구했었죠. 영장을 2번이나 근데 청구했어요. 구속 기각됐죠. 2025년 10월 15일에 한 번 쳤고요.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또 한 번 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칠 때는 네. 막 혐의도 막 수사 다 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또 청구했거든. 자, 첫 번째 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가 당시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박정호. 수원 3인방 있죠? 아하. 다 거기야. 네, 그쪽에 속했던 박정호 판사. 오랜만에 듣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박제. 박정호.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느냐.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봐봐. 다 유죄야. 징역 25년이야. 중범죄자야. 내란 중요인부 종사자야. 그리고 이번에 법정 구속도 시켰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25년이라니까 25년? 그러니까 이 당시 박정호 부장판사는 기각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월 달 그다음 이 남세진 역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 남세진 판사는 흔히 말하는 수원에서 올라온 3인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좀 긴가민가 뭐 이랬는데 남세진 판사도 똑같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징역 25년이야. 이건 간극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크죠. 이 박제를 해야 됩니다. 남세진이. 네. 박정호 판사, 남세진 판사. 박정호는 기자도 있지 않나? 있어. 오마이뉴스에. 어제 내가 그 형하고 같이 방송하고 왔거든. 그래요. 박정호. 동명이인입니다. 네, 기억하기 쉽네요. 네네. 박정호 판사, 네. 남세진 판사. 네. 요 두 양반들이 25년짜리 범죄자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시켜줬다.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킬 정도의 중범죄자인데 어떻게 2번이나 영장 전담 판사가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을 시킵니까?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10월, 11월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지금 2026년 6월이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최소 혹은 7개월 동안 박성재는 자유의 상태에서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게 어제 내가 징역 29년 선고까지 속보들이 막 나오는데 네. 나는 법정 구속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예, 이게 왜냐면 대부분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뭔가 형이 툭툭 나올 때마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이 활동을 안 했잖아. 그렇죠. 뭐 언론을 뒤지고듯이 만나거나 있었죠. 뭐 예.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란 말을 다 갖다 붙여줘야 된다고 봐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이번 판단은 대단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엄한 꾸짖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잔기술들이었거든 그동안. 그렇죠. 그렇지. 그렇잖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정확한 답을 준 거야. 다퉈봤더니 니들 25년이더라. 라고 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항소한다 그랬고 뭐 항소심까지 가겠고 그 이후에 대법원까지도 가겠으나 이 사람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그때 당시 지금 김주현도 밖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완규도 어제 공소기각 받았잖아요. 공소기각이죠. 그러면 다 밖에 있는 거야. 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통화를 하면 나중에 증거 남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메신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지.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 근데 열받는 건 그동안 구속 안 되고 있는 동안 이 새끼가 증거인멸 다 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봐봐. 박정호하고 남세진 판사의 책임은 만약에 이 기간 동안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서로 입 맞추고 증거인멸하고 이랬으면은 그럼 두 사람 책임이라고 봐요. 당연하죠. 박정호 남세진 판사 아니, 책임입니다. 하다부터 핸드폰에 있는 통화 기록 삭제만 해도 그것도 다 증거인멸이지. 우리가 이걸 좀 너무 이렇게 좁게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이진관 부장판사거든. 그렇죠. 그러면 각 부마다 부장판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들 우인성인이 누구니 막 말도 안 되는 재판
재판했던 거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네. 그 법정 하나하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걸 약간 이렇게 벌려서 보면요. 수원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영장전담판사가 쥐법에 4명이야. 그중에 3명이 그들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각을 해댔던 그 1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이들이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것도 범죄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수원 3인방이 이게 법원 인사에서도 이례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왔고 그걸 누가 했냐는 거야. 그렇죠. 조희대가 있죠. 조희대야. 야, 그럼 또 이 얘기 나와야 돼. 탄핵 좀 시켜요, 진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제 탄핵 이런 수준에서 하면 안 돼. 구속을 시켜야 돼. 수사를 그러면 해가지고. 탄핵이나 구속이나 아무거나 좀 해봐봐요. 아 지금 뭐 댓글에 최상목은요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라니까요. 그들이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뭐 체포를 한 해 만에 할 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뭐 때려 맞고 뭐 이렇게 스크럼 짜고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누군가가 깃발 흔들면서 시위라도 하고 막 아스팔트에 눕고 이랬을 때라든지 목소리를 요만큼이라도 내거나 어떤 형태로도 노출이 됐던 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뭐 지난번에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1년의 과정 동안 쭉 지나오는 동안 니들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 그냥 잊혀지고 싶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린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아, 계속 끄집어내고 그리고 과거에 몇 달 전에 있었던 뉴스 혹은 1년 전에 있었던 뉴스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던 것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넘어가잖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습관이 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법적인 어떤 일련의 기술입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시간 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그렇잖아. 2024년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최종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중간에 정치 행위들을 하니까 내란에 대한 이 뭐랄까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역단체장에 당선이 되진 않나.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28년에 총선이 있을 텐데 28년 총선에 소위 말하는 내란 묻은 자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거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술이다. 그렇죠. 윤상현이 말한 그거 아닙니까? 야 1년만 버텨. 1년 버티면 사람들 다 잊어버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조희대 언제까지 앉혀놓을 겁니까? 그치. 조희대가 앉아가지고 지금 다 길목마다 앉아가지고 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 때 그거 저기 내란 묻은 놈들 다 기어나올 생각하면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자다가 있다니까.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꼭꼭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싹싹 꺼내 쓰는 카드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1년에 대한민국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각종 일들에 보면요 사법부가 빠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이제 지방선관위들까지 선관위 부실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희대 사법부가 자유롭습니까? 아 그럴 리가요.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또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많지. 부인 데리고 해외 출장 갔다. 그렇지. 뭐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는데 뭐 400몇십만인 수당을 받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야. 노태학이 왜 그 자리에 아직까지도 있냐고 이 사람이 퇴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든 이유 그리고 그 근원을 쫓아가면 결국 조희대에게 또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모든 길은 다 지금 조희대로 올라가고 그런데 있어요. 그 조희대라는 아저씨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조희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 티 안 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 이 정도면은 조희대도 내란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니, 사법부의 그날 그 밤 행위를 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 이진관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였던 그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쯤 되면 조희대가 내란범들을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네.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제기했던 의혹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날 새벽에 보도자료를 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조희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아직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